그런데 저 대구 달성 지금 현직 시장은 홍준표 시장이거든요. 저희 채널의 유튜브 국회의사담에 홍준표 시장이 직접 출연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무인도에 딱 이 한 사람만 남아야 된다라면 네. 이 둘 중에 누구냐? 한동훈, 이재명. 둘 다 아니다. 아니 한 사람만 골라야 된다면. 왜 두 사람만 묻노? 아니 그러니까 이거 딴 사람도 물어줘야지. 그럼 내가 혼자 가겠다. 이재명 대표는 내가 보니까 성남시장 할 때부터 내 좀 알아요. 정치하는 게 양아치처럼 한다. 그래서 싫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도 그 벼락 출세했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이 시기 준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. 곧 복귀한다고 하던데. 찾아갈 기회가 주니까 좋죠.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 안 갑니다. 부수고 가야지. 예, 홍 시장. 저 유튜브 방송. 성춘 부회장님. 그러니까 결국 무인도에는 뭐 남을 사람 아무도 없고 본인이 혼자 있겠다는 건데 홍 시장이. 네. 양아치, 배신자, 아예 뭐 규정을 했는데 근데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지난 전당대회 때 꾸준히 있었고 뭐 양아치처럼 정치한다는 이재명 대표 겨냥보다 오히려 방점도 한동훈 전 대표에 찍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질문이 무인도에 한 명을 선택한다 면이었습니까? 근데 만약에 질문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하시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 후보가 되면 둘 중에 누구를 찍을지를 물어보는 게 질문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? 예. 그렇게 되면 저는 홍준표 시장은 그래도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진영의 후보를 찍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안 찍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라면 본인이 떨어지고 그렇죠. 이재명 본인이 대표를 찍을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까지 답은 안 하지만 나는 지금 저 대답은 마치 난 투표 안 하겠다라는 대답이나 너무 다름없다고. 성춘 부장께서 너무 민주당 유리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. 아니에요? 아니죠. 홍 지금. 시장이 이재명 대표 찍네 뭐 이런 거요. 아니요, 이재명 대표를 찍지는 않을 겁니다. 아마 예. 무효표를 찍지 않을까, 아니면 투표장을 향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진영도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늘 내부 갈등 심하고, 근데 보수 진영, 국민의힘 전당들의 가장 갈등이 심했던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에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. 때 그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던 그 경선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. 그 뒤로 너무 치열하게 붙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박, 친명, 친이 그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? 저는 지금 그때의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과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? 아까 그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이 예. 친한계와 친윤계가 뭔가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경선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인가? 저는 지금 드러나는 모습들로만 봤을 때 홍준표 시장과 같은 발언들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됐을 경우, 한동훈 전 대표가 못 됐을 경우 두 가지 모두 다 과연 그거를 결합할 수 있을까? 지금 민주당도 당내 상황 결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예.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미소를 짓고 계신 것 같은데 강건도 불구경하는 것 같아서요. 예, 저희 집도 뭐 불 날 수도 있고 언제든 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 정도의 발언을 굳이 홍준표 시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안 알겠습니다. 그래도 무슨 제3자가 봤을 때도 지금 보수정 내에서 갈등이 심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일단 이런저런 내부 비판에 이렇다하게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는. 그게 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간에요. 어제 주말에 첫 공개 일정으로 연평해전 관련 연극을 관람했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의 첫 메시지도 궁금합니다. 제2연평해전 관련한 연극을 처음 관람하게 됐는데요. 보는 동안에 보훈과 안보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. 저는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.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괴롭고 안타깝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. 뭐 인간적으로 제가 괴로운 거는 뭐 변론의 문제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역시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. 오랜만입니다. 한동훈 전 대표 공식 석상에. 사실 본인이 정치 복귀 시사할 때부터 여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과 견제들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 5년간 범죄 혐의 피하라는 것이다. 헌법 아닌 자기 몸을 지키려 한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굳이 내부 비판에는 별다른 대응이 없고 근데 상당히 이 외줄 타기가 앞으로 고난이도일 것 같아요. 내부 비판에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도 비판해야 되고 계엄의
반대하는 입장도 명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여러 한동훈 전 대표에 놓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내부 비판은 본인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당시에 당 대표직을 그만두고 할 때, 그것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지적들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그걸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예. 각오를 한 것 같고,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제 메시지 내는 게 일단 가장 우선시한 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죠. 그러게요.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이재명 대표가 오죽했으면 뭐 개 X라고 그랬겠습니까? 이제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,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이 예. 서로 지금 갈등하고 뭐 이제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지만 결국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대선 국면 넘어가면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사람은 누군가,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은 누군가, 예. 그게 아마 집중될 겁니다. 지금의 뭐 거리나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을 지키겠다 뭐 등등 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에 대한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예. 한동훈 대표가 새롭게 이제 책과 함께 등장한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내는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, 오늘 또 상속세 문제를 직접 그러게요. 냈지 않습니까? 예. 그거는 그만큼이고, 또 하나는 이제 보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훈 문제,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리면서 기존 보수층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어떤 거듭 강조하는 뭐 그러한 측면들을 행보를 할 것 같은데, 예. 저는 아마 앞으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5일날 뭐 이 북콘서트라든지 6일날 청년들 모임이라든지 등등해서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들을 조금 희석시키는 뭐 그러한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. 뭐 대학생 시국 포럼에서 첫 강연자로도 나선다고 하니까 뭐 그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그 현장에 있으면 다음에 전할 기회가 있을 테고요. 윤기천 부위원장님,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? 오늘 새로 나온 차기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의 여론조사입니다.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상수라면 50대 31, 50대 23, 50대 24, 49대 20.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제법 차이가 많습니다. 여당의 잠룡들이.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. 결국은 김문수, 오세훈, 홍준표, 한동훈 순인데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김문수, 홍준표 정도고, 아직 뭐 오세훈 시장은 명확히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탄핵에 찬성하는 쪽 혹은 계엄은 반대했던 쪽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, 이런 흐름들이 탄핵 이후에는 좀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?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론되고 있는 그 보수권의 출마 예상자들 사이에서 어떤 분이 만약에 후보자가 됐을 때 다른 분을 지지했던 그 표들이 또 옮겨가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확고부동한 1위를 계속 유지해 오셨으니까 그렇다 치고, 예. 이전에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 해가지고의 여당 지지율을, 당시 당 지지율을 보면 12%에서 9%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그것과 비교해서 현재의 어떤 당에 대한 그 당원들 내지 국민들의 지지도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, 예. 만약에 지금 중도층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터닝 포인트로 삼는다면 지금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대선이 있게 되면 대선에 출마하는 주자들이 가져올 몫인 거고, 알겠습니다. 지금 정당인 이 플랫폼이 할 일은 저는 지지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, 여기서 만약에 지지율 격차 벌어진다고 해서 지금이 중도층으로 갈 때다, 뭐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전 2016년, 17년도의 사례에 비춰보면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새로 나온 여론조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메시지와 홍준표 시장,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행보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.